1월 29일 수요일 오늘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비탈리 헬스 조셉 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새해 처음 뵙네요. 그러네요. 그죠.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12월 달부터 이제 굉장히 바빴죠.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감기라든지 이런 호흡기 감염이 있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렇군요. 이미 많이들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오늘 행복 스케치 처음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비탈리 헬스의 닥터 조셉 킴이라고 하고요.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한 15년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리닉은 지금 두 군데 플라워마운드하고 캐롤튼에 열고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네. 오늘 한국은 설이었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구정이네요. 네, 떡국 혹시 드셨나요? 저는 신정세기 때문에 신정이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2025년 이제 원장님의 새해 소망이나 목표, 다짐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네, 크게 저기 하는 거는 없고요. 일단 우리 환자분들 조금 더 건강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드리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되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해야 되는 일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프실 때 오시면은 치료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도 하지만 또 올해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디멘치아 그러니까 기억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정확한 더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암 발견을 하는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피검사라든지 간단한 테스트가 없었는데 요새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암 여러 가지 종류, 지금 쓰고 있는 피검사들은 이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아니면은 더 빨리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피검사. 그렇죠. 이런 게 진짜 더 발전이 되면은 너무 그래도 좀 마음이 살짝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걸리는 분은 또 걸릴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암이라는 거는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은 치료라든지 모든 것들이 더 쉽고 완전히 병을 없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검사를 해서 발견하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비탈리 헬스 또 어떤 진료들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떤 분들이 가셔서 또 어떤 진료들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의학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보기는 하는데 보통 6개월 생아 6개월부터 그때부터 저희들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방접종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 30대 아니면은 또 티네이저 때 그럴 때 이제 오셔갖고서는 ADHD 그런 것도 검사하고 은근히 많더라고요. 내가 ADHD인지 모르는데 사실은 ADHD인 분들도 굉장히 많대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종합적인 검사를 받고 피검사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봐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화 방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 노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써일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닥터 메이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용 의학에 대해서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보탁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때까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계절성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11월 아니면 10월 말 때부터 계절성 호흡기 감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번 겨울에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독감 때문에 많은 병을 얻으신 분들이 계세요. 진짜 주변에 아프신 분들 진짜 많으신데 이 독감을 걸리신 분이 아니 코로나보다 난 코로나 예전에 걸렸었는데 그때보다 더 아픈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잘 모르시겠지만은 독감이나 코로나나 다른 병균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바뀌어서 나와요. 조금씩 변형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독감을 앓으셨더라도 아니면은 작년에 코로나를 앓으셨더라도 올해 나오는 그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독감이나 코비드 늘 조심하긴 해야 하겠지만 좀 유독 잘 걸리는 계절이나 시기가 있을까요? 예, 원래 독감이라는 거는 그 영어로서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들 에이지 때 그 인플루엔자라는 말을 써갖고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 불 때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하고서 인플루엔자라고 그러는데요. 날이 좀 추울 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나 추운 데 있어서 이제 감기가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예, 인플루엔자라는 이 독감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런 감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 몸살부터 이제 하다못해 이제 요게 훨씬 더 나빠지면은 폐렴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요것도 대부분 환자분들이 나 코로나 맨 처음에 맞았어. 안 맞아도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도 많은 변경을 거쳐갖고서는 지금 도는 코로나는 맨 처음에 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종류가 틀려요. 그러니까 왜 감기도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뭐 다음에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마다 코로나 이 예방 접종을 같이 맞으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 하듯이 그렇죠. 코로나 접종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RSV 요거는 작년부터 recommendation이 나온 건데 네. Respiratory Syncytial Virus라고 독감과 비슷한 그런 바이러스인데요. 네. 요거는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아니면은 65세 이상이 되셨는데도 많은 질병들이 있으신 분들 걸리시면은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정도만 맞으시면은 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세 가지 계절상 맞을 수 있는 예방 접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달 정도 되면은 독감이나 코로나나 다 준비가 돼갖고서는 이제 약국에서 맞으실 수가 있거든요. 약국에서? 예. 하지만, 그 겨울에만 딱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겨울에 안 맞으셨으면 올해 3월까지는 계속 이런 바이러스들이 돌거든요. 올해 3월까지요? 예, 보통 3월이나 4월까지는 돌아요. 그래서 그 전에라도 지금 연초에라도 이런 그 바이러스에 맞는 적절한 그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으시죠. 이 독감이랑 코비드 요즘에는 증상이 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사람마다 발현되는 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독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기하고 조금 틀린 것이 뭐냐면은 보통 감기는 이제 콧물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그런 것들만 많이 나오는데 독감은 그 외에 또 관절이 아프시다든지 근육이 아프시다든지 열이 있다든지 그렇게 조금 더 증상이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독감하고. 독감과 코로나가 네, 거의 구분이 안 돼요. 비슷하군요. 예. 예전에 맨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많은 증상이 있었거든요. 이제 특히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맞아요. 뭘 먹어도 맛이 잘 안 난다고. 예, 입맛이 안 난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코로나들은 거의 독감하고 증상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비슷하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환자분들이 그런 증상으로 오시면 항상 검사를 해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게 또 치료하는 약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치료약이 있어요. 물론 예방접종을 하셔서 아예 병균을 안 얻어오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한데요. 그쵸? 만약에 그렇게 못하셔서는 그러니까 독감이 오셨다. 그러면 검사를 해서 구분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약 처방을 해드리죠. 이렇게 좀 아프기 쉬운 계절인 건데 이럴 때 좀 건강을 관리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100% 잘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맞아야 된다고는 이해를 하시는데, 맞아요. 뭐 코로나라든지 이제 독감에 여러 가지 독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물질들이 있어서 절대로 맞으면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방 접종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방 접종. 예, 특히 이제 RSV라는 Respiratory Syncytial Virus라는 그런 병은 바이러스는 저기가 없어요. 약이 없어요. 이미 걸리면은 치료 약이 없습니다. 군요. 그러면은 좀 그냥 시간을 보내면 낫나요? 그럴 수는 있는데 굉장히 아프시지. 그래서 안 걸리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네, 병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원래 RSV라는 거는 예전에는 아주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갓난아이들, 특히 premature, 그러니까 제때 40주에 태어나지 않고 훨씬 더 전에 태어난 아기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이 커뮤니티에 퍼지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도 걸리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감기하고 아주 비슷하게 증상이 나옵니다. 기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통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관절이 아프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똑같은 저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증상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얼전 케어 같은 곳에서도 가면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검사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보통 요새 쓰는 검사기들 같은 경우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검사 결과가 나와요. 바로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약을 처방해 드리는 게 좋죠. 그렇군요. 예. 또 어떤 건강 관리 팁이 있을까요? 예, 그 외에도 항상 바깥에 나가셨다 오셨을 때는 손을 깨끗이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린애들한테 그런 걸 많이 가르치진 하지만은 어르신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항상 바깥에 갔다 오시면 손을 닦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시기 전에 항상 손을 닦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새는 왜 알코올 들어가 있는 핸 세니타이저가 많잖아요. 많죠. 예, 근데 그것들은 별 효과를 못 봐요. 이런 병균들을 없애주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요, 어떤 걸 사용해야 돼요? 간단하게 물하고 비누,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적어도 20초 정도는 손을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공장소, 특히 이제 마켓이라든지 뭐 극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실 때 마스크를 아무래도 쓰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도 또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쓴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권장을 해드려요. 저는 환자분들 볼 때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내가 질병을 막기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혹시나 내가 기침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도 하니까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여행을 다니시잖아요. 네. 요새는 뭐 크게 꺼려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도 마스크를 꼭 쓰고 여행을 다니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또 밀폐된 공간에 그렇죠. 계속 이제 있다 보니까. 네, 공기가 서큘레이션이 그 안에서 똑같은 공기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비행기 타다 보면은 한 분은 기침을 하시는 분이 계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몰라요. 들려요. 네,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그럴 때에도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시는 게. 그래서 이 코로나 한창 유행하던 때 왜 그때는 진짜 다들 마스크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잘 안 돌았다고 오히려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거의 없었어요. 네. 코로나 외에는. 네, 다들 쓰고 다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시면은 굉장히 건강하게 겨울을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비탈리 헬스 조셉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가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여러분은 1월 29일 수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비탈리스 조셉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요 노래 전에 임영웅의 노래를 전해드렸었는데 3727님께서 같이 사는 사람이 이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네 문자 보내주셨고 7720님께서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 신청합니다 노래 보내주셨는데 제가 요 노래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볼 텐데요. 이 가을, 겨울에 가장 흔한 호흡기 질환이 좀 어떤 게 있고 또 백신을 꼭 맞아야 할까요? 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이 있는, 그러니까 감기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이유들은 100가지가 넘게 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백테리아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일이 따로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기침을 하셨는데 열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근육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 통증이 많이 없으시면은 요거는 간단한 감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 넘게 가실 때에는 보통 다른 또 질병이 들어와 갖고서는 그 맨 처음에 들어왔던 간단한 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꼭 가셔갖고서는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번 걸리면은 좀 면역력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또 다른 바이러스의 침투 같은 것도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독감, 코로나, RSV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시라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보통 감기와는 달리 훨씬 더 많은 환자분들이 더 많이 아프실 수가 있고요. 병원에도 입원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요 3개 때문에 80만 명이라는 환자들이 미국 전체에 입원을 했거든요. 입원을 할 정도로 심하게 아프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백신을 꼭 맞으시라 그러는 거고요. 백신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하는 데는 가장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예방접종을 하시면은 여기서 오는 병균들을 막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병균이 들어와서 이제 그 병이 있으시더라도 병원에 들어가지 않으실 정도로 간단하게 스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덜 아프고 끝나는 경우가 많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herd immunity라고 그래갖고서는 왜 다른 사람들한테 가족분들이나 어린아이들 아니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 예방접종 못하신 분들한테 이런 거를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방접종 백신을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아프고 이런 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또 나보다 더 면역 체계가 약한 분들에게 이게 옮게 되면은 이게 더 심하게 질병이 발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또 막기 위해서도 나도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서부터 태어난 지 6개월서부터밖에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아이들에는 예방 접종을 놔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런
어린아이들이 걸리면은 굉장히 크게 걸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 작년에 근데 RSV 백신을 맞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도 올해 다시 혹시 맞아야 하나요? 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번 맞으시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한 번 네. 맞으면 거기서 끝이다. 예, 그리고 RSV는 60세부터 이상 되시는 분들이 원래 맞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RSV가 원래 이제 아주 어린애들한테 놔주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틀려요. 그거는 어르신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좀 틀립니다. 또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이 맞는 약이 또 다르군요, 주사가. 네, 그렇습니다. 요 코비드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사실 최신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면역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간단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많은 질병들을 얻고 그다음에 또 이제 롱 코비드 신드롬이라고 해서는 코로나를 접하시고 나서 한 계속 그 다른 질병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적어도 한 4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예전에 나왔던 코로나에는 면역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요새 또 변경돼서 도는 코로나에는 면역성이 아직도 없으시죠. 아, 이게 자꾸 바뀌는 게 문제네요. 변형이 네. 되는 게. 그리고 다행히도 요새 나오는 코로나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아프신 것이 덜 아프십니다. 아,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시는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입원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사망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고 너무 끔찍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가나요? 네,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큰 병원에서는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매년마다. 겨울철이 오면은 특히 이제 레스피레이터라고 해서는 인공호흡 해주는 기계들을 다 따로 모아놓고 준비를 해놓는 네, 거예요. 예, 중환자실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렇죠. 요거는 간격은 어느 정도마다 맞으면 되나요? 1년에 한 번 맞으면 되나요? 예, 1년에 한 번씩 맞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작년에 나왔던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지 2개월밖에 안 됐으면은 적어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올해 새로 나온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호흡기 바이러스 하면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또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아주 어린 아이들, 6개월 이하 돼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65세 이상 되신 성인 어리신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약 중에서도 면역성을 낮춰주는 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는 그런 질병들이 있고 약을 잡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너싱홈 거기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약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그 백신을 맞아주시는 게 좋고요. 임산부도 면역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그거는 면역성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들에게도 독감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해요. 임신을 했을 때도. 임신을 했을 때도 맞을 수 있는 주사들이군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태어나서 6개월 동안에는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면역성을 가지고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리 맞는 게 오히려 진짜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식이 있으신 분이시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시나 아니면 심장병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RSV 이렇게 3개 다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가을과 겨울 호흡기 바이러스에 좀 쉽게 노출되는 시즌에 이 백신을 접종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따로 있나요? 그렇죠. 보통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즈널, 그러니까 이런 철에 나오는 백신은 10월 초
빨리는 9월 말이면은 백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오시면은 그때 맞는 게 제일 좋아요. 10월 말까지는 맞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10월 말 예, 전에는 보통 이 백신을 맞는다고 치더라도 면역성이 완전히 자라나기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맞고 이게 바로 이제 딱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가 있어야 이제 예방이 되기 시작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맞아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나 10월 말 때까지도 맞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아직 맞지 못하신 그렇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올해 3월까지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올해 3월까지는 그렇죠. 맞는 게 좋다. 예. 이 독감 코비드 RSV 예방 접종은 텍사스 어디에서 좀 받을 수 있나요? 예, 어떤 약국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국이요? 예, 그렇죠. 특히 이 독감, 코로나, RSV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 가지신 분들은 이게 100%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프라이빗 인슈런스를 가지신 분들도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커버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더 부담 없이 맞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권장되는 이런 모든 백신들을 좀 한 번에 접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조금 보려하시는, 그러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가셔서 4개, 5개 한꺼번에 맞으시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저는 권장을 안 해드려요. 아, 그래요? 왜요? 너무나 아프죠. 번에. 맞고 한 3, 4일은 누워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 번 가실 때마다 2개 맞으시고 2주 간격으로 그 후에 다시 한번 가셔서는 2개 맞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에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한 번에 그렇죠. 맞아도. 근데 이제 너무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육도 아프시고 열도 나시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2개씩 2주 간격으로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요 백신 접종 외에도 혹시 좀 저희가 호흡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감기가 걸리셨다거나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셨으면 집에서 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걸렸으면 집에서 푹 예, 그렇죠. 쉬셔라. 예. 물론, 집에서 쉬심으로써 내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고, 올려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계시는 게 좋고요. 저는 또,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이 감기라든지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독방 쓰시라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한 명이 걸리면은 무조건 다음 사람도 이제 아프게 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있는 집안도. 그렇죠. 아이가 한 명이 아프면은 온 가족이 아프게 된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따로 방을 쓰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을 닦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알코올 핸 세니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다 못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하고 비누하고 20초 동안 깨끗이 닦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딱 손을 닦기 위한 제품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훨씬 더 좋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RSV 같은 거는 바이러스가 요 세니타이저 가지고는 파괴되질 않거든요. 이 RSV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나요? 예,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기침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respiratory droplet,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물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다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걸 흡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폐에 들어가서는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그리고 오늘 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많은 분들이 올 가을, 그러니까 작년 겨울하고 올해 봄에 많이들 건강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일단 아직 이 예방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3월 말까지라도 가셔서 예방접종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증상이라도 일주일 동안 낫지 않으시면 꼭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다른 또 프로그램도 짜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든든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원장님 오늘 소중하고 알찬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